아니 근데 당신이 우리한테 50만 원을 주면 당신들은 남는 게 뭐냐?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모아서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결국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그래서 기망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시키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신청사 건립사업단 TF의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폰지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진행했던 건 중에 또 같은 기업에서 비슷한 사례가 터지기도 해서 폰지 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상투자그룹의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나 에소토리스 사기 사건 또는 K사문기획부동산 사건 등에서 다수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한번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21년 6월경에 이상투자그룹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라고 찾아오신 분을 한번 대리를 해서 민형사장 진행 방법을 어느 정도 안내를 해드렸고, 또 거기 앞서서 가압류 처분 등 관련 재산 등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이상투자그룹에서 화해를 하자라고 해서 초기에 그냥 종결되고 지나갔던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그룹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던 중에 최근에도 또 비슷한 유사한 사건 사고들이 자꾸 터지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폰지 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속칭 폰지 사기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습니다. 다단계 금융 사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뭔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가령 5명한테 받기 시작했는데 추후에 일정 기한이 도래해서 그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이후에 또 10명의 피해자를 양산시켜서 막 투자금을 또 거둡니다. 그래서 그 10명한테 받은 그 투자금을 통해서 그 5명한테는 반환을 해줘서 외형상 사업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명에 대한 피해금을 전보해주기 위해서 10명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10명에 대한 또 피해금을 또 전보해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15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 이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빵 터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사업 구조는 유입되는 자금이 지급해야 될 액수보다 모자르게 되면서 어느 한순간 터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 피해자가 양산되기 이전까지 적게는 2년, 3년, 많게는 5년, 6년에 걸쳐서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로 인해서 마지막에 폭탄 돌리기 하다가 마지막에 터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에소토리스 사기 사건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동차 리스 사업은 금융사가 있겠죠? 금융사가 자동차를 사와서 요거를 리스 차량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통상의 자동차 리스가 돌아가는데, 에소토리스라는 중간에 사기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이 차량을 움직이는데 리스료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저희한테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주면은 우리가 너네들이 100만 원을 어차피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금융사에다가 주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5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꼬드깁니다. 그러면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솔깃한 제안 아닙니까? 100만 원에 타고 다녀야 할 차량을 50만 원에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도대체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소토리스 회사 담당자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우리한테 50만 원을 주면 당신들은 남는 게 뭐냐 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의뢰인들께서 주시는 보증금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모아서 그걸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 태양광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은 유지될 수 있고 존속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도 없었고 실제로 영위하는 투자 수익 사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한 명, 두 명 모으기 시작해서 금융사에 연결을 시켜주고 보증금을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고 실제로 한 5년, 6년은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에 100만 원을 낸 다음에 오토리스사로부터 다시 50만 원을 환급하고 외형상 괜찮아 보이는데 추후에 이 리스 기간이 종료가 돼서 3년, 4년이 지나서 결국에 이 리스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될 때는 이미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시켜서 그 피해자들을 통해서 받아낸 보증금으로 또다시 반환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5년, 6년을 끌어가다가 5년, 6년 뒤에 피해자들이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결국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K3흥 사건을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블로그에 남겼던 보상투자랑 관련된 부분인데 보상투자라고 있습니다. 보상투자는 뭐냐 하면은 고익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토지에 미리 투자를 해놓고 미리 그 토지를 싼 값에 사놓고 추후에 현금 청산금을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오는 방식인데 이 투자의 방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투자 방식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수용 보상금에는 개발 이익이 배제된 상태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금 청산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투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귀찮아하고 책 보기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K3흥이라는 해당 기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당신들의 투자를 해줄 테니까 투자금을 우리들한테 달라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소위 말하는 피해자를 돌려막기식으로 썼던 폰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폰지 사기의 유형을 알고 충분히 이러한 사업 시스템을 알고 과연 이러한 사업 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 구조인가 라는 의문을 품는다라고 하면 투자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투자 가부를 결정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폰지 사기가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민사적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는 폰지 사기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주고 그 사업에 설명을 한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사기가 아닌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거나 설명을 해줬더라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다른 설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 즉 기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망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시키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소송 중에 해당 기망자가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등 재산 동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들이 한두 명이지 않을 겁니다. 적게는 50명, 60명일 거고 많게는 수백 명일 건데 이러한 사람들이 모아서 단체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다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업 구조가 문제점이 있구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됐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사와 형사를 합하여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종국적으로는 민사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형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에소토리스 사기 사건 피해자 102명을 대리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사례가 있고 또 울산 땡땡 지역주택조합 원 32명을 대리하여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파주 땡땡 지역주택조합원 41명을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단체 소송에 있어서 풍부한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에 당 법률사무소에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